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해야 할 세 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찰떡같이 믿어라. 그리고 지나간 일은 되도록이면 크게 후회하라.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최대한 걱정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고 싶다면. 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뻔뻔한 이야기 제7편을 하게 된 김혜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어떻게 장염도 걸려가지고 조금 고생도 해보고 약간 옛날에 왜 폐병 환자들 되게 예뻐 보이 창백하게 그죠? 그렇게 보입니까? 네. 자,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은 되고 싶은 열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찰떡같이 믿어서 생기는 사건이 뭐죠? 사기 사건이죠. 사기 사건,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사기를 당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어서 생겼는데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행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사기 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분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살인죄, 어떻게 잘못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거 있잖아요. 계획적인 살인 말고 그거보다 더 중죄로 취급하는 것이 뭐냐면 사기 사건이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은 새가 한 마리 이제 이렇게 빨랫줄, 전깃줄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포수가 총을 탁 이렇게 쏘는데 새가 딱 봤을 때 자기가 탁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만. 절대 내 쏘지 마라. 지금 네가 내를 쏘면 니는 진짜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수가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뭐 때문에 후회한다 하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내가 저쪽에 엄청나게 많은 새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내를 쏘면은 내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 그러니까 내 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포수가 솔깃한 거죠.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가 사정거리 밖으로 싹 나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웃기고 있네 하면서 네가 그걸 믿나? 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네.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해줄 거라고 네가 생각했노?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0년 전에 제 친구가 3억이라는 그거, 지금도 3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 친구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저는 대학 때 봤거든요. 그 친구가. 한날은 저한테 오더니 자기 금반지를 막 이제 울면서 온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그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날이 뭐 방학이었던가 어땠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니 막 울면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저는 반지가 빠져갖고 잃어버렸는 줄 알고 반지를 왜? 그러니까 육교 위에 야바이꾼 있죠. 그럼 막 밥그릇 비슷한 거 놔둬놓고 뭐 이래 넣으라 해가 막 이래 쓱는 거 있잖아요. 딱 보니까 딱 될 것 같더랍니다. 딱 적일 것 같더래요. 반지를 걸은 거예요. 걸어가지고 날린 거지. 그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바보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진짜 답답하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지 잃어버리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좀 어리석나. 진짜로 공부를 잘하고 대학 다니면서 4년을 풀 장학생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거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저거 좀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결혼을 하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큰 3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사기를 당한지 몰란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융다단계 비스무리한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게 20년 전에 3억이 10년 만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제가 날마다 아침에 전화했거든요. 그 친구는 서울에 있고 제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전화해서 네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서 한 달을 넘게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제 뭐 그걸 다 이제 하고 그래 이제 뭐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이 친구는 10년 동안 또 엄청 고생을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처음에는 3억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10년 전에 알아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그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서 제가 난생 처음 어디를 갔냐면 법원을 갔어요. 근데 심장이 여기 있다가 티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법원 그 문만 통과하는데 뭐 법정이 딱 법정이라는 데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 네, 들어가 봤거든요. 막 심장이 다 티 나올라대. 그래,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텔레비전에 보는 그런 법정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거 이제 뭐 하여튼 참고인 신문 뭐 이래가지고 나와 이야기하는데 저 같으면 그거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기를 친 그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하러 가는데 이 친구 이름을 쓰면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의 면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쓰는데 이 친구 이름을 쓰면은 이 사람이 면회를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을 써가지고 그럼 뭐 모르는 사람이 썼으니 이름을 썼으니까 궁금해서 나올 거다로 들어가자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또 심장이 쿵덕쿵덕 뛰어오는데 그 구치소에 딱 가니까 공간 딱 요만하더라고요. 사람 딱 2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써야 될 정도의 공간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완전 강철 심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제가 더 막 무서워가지고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이 친구가 돌아서서 이제 나오면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냥 고생 끝이야 해라. 돈 받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네가 더 이상 황폐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거나 돈 못 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막 잘 살고는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 친구는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통화하면 나 사람이 싫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네 마음속에 있는 사행심을 버려라. 네가 그걸 믿었기 때문이다. 왜 믿었냐면 네가 적게 노력하고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은 믿지 말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은 되도록이면 크게 후회하랍니다. 이 새가 푸르륵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냥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막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자영업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이 막 기획을 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잘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한테. 남편이 그런 거는 모르겠고, 네.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똘똘똘똘 말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제 마음이 이랬어요. 그래, 어차피 한 번은 시작해서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망해가지고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더 낫겠다. 그때 저 나이가 29살이었고 남편이 32살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40이나 넘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못 일어설지도 몰라. 그때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낫겠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마음속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잘 돼서 있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잘 말아 들으셔주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망해 가고 있는 처음에 자기가 적정선에서 멈춰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보,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내리쳐야지. 끝까지 해봐라. 내가 붕어빵 장사할 자신도 있다. 뭐 그거 못하겠나.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근데 남편이 이제 어쨌거나 스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큰애가 10살인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니까 뭐 사회 숙제에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 어떻게 극복, 이걸 해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정말 처음에 그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단 한마디, 끝까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이 됐다. 근데 그때 당신이 왜 그랬어? 그렇게 내가 하지 마라 했잖아. 사학습 개선을 했는데 자기가 못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질책을 하거나 막 그랬으면 자기는 계속 후회로 점실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를 하게 됐냐면 자기가 후회하는 시간을 돌려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뭘 하냐면 반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후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고 통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 자, 저승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소리들이 끌끌끌끌 하는 소리랍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내 좀 잘해줄 걸. 그때 좀 표현해 줄 걸. 전부 다 끌끌끌끌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끌끌끌 안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어쨌거나 후회 최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럼 후회를 좀 최소화하느냐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후회만 하고 있죠. 아까 그 친구도 만약에 후회만 계속 했었으면 아마 그 친구는 정말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 엄청난 3억이라는 그 돈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건데,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긍정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긍정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죠? 친구처럼, 남편처럼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딱 인정하고, 내 지금 망했구나, 내 지금 사기 당했구나 하고 딱 인정하고 자기 조절력으로 들어가서 원인 분석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랍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21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한테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IQ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데니엘 골만이 아니야, EQ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워드 가드너가 아니야, 인간한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적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 근데 압축하자면 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관계 지능, 이것이 높은 사람. 근데 그러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 지능이 높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어떤 꼬마가 막 조립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이러니까 아빠가 니 진짜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애가. 아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최선을 다했나? 이러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뭐라 했냐면, 아니,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감히 손을 내밀 줄 아는 이것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타인의 도움을 얻는 것, 구할 줄 아는 것, 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도처에 내 주변에 내가 상담할 사람이 많고 내가 얘기할 대상이 많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 신이 세 가지 능력이 있답니다. 첫 번째, 충동 억제 능력. 두 번째, 감정 통제력. 세 번째, 만족 지연 능력. 이 세 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려면 이 세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근육처럼. 마음 내도 근육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 하잖아요. 하는 생각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이것을 돌릴 줄 아는. 그래서 관성의 법칙대로, 생각의 관성의 법칙대로 가지 말고 관성의 법칙을 돌리려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성과 대인관계 능력. 이게 잘 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올라가면서 회복 탄력성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최대한 걱정하라. 대개의 경우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고민하고. 근데 걱정하고 고민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단 한 번도 저는요,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할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어도 계속 걱정할 거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 엄마는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의 대상일 것 같습니까? 미래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는 준비의 대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루즈벨트의 영부인 되시는 엘로노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며 내일은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할까요? 지금 좀 이따가 감쌤 역사 강의하실 건데 왜 합니까? 네. 역사는 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과거는요, 통찰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찰, 꿰뚫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끔 우리가 계속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리를 했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는 꿈꾸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해야 할 세 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찰떡같이 믿어라. 그리고 지나간 일은 되도록이면 크게 후회하라. 세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최대한 걱정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고 싶다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차분히 기획하라. 그러면 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올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어쨌거나 현명한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런 걸 나눠봤는데, 우리가 전부 다 미래를 차분히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